그렇습니다. 저는 다음 카페 홍옥수 김은누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지기 푸른소리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지난번에 제가 한번 홍옥수 김은누가 위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통계와 증거원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저번에는 좀 사실을 좀 처음에 넣었는데, 오늘은 바로 통계에 대해서 좀 얘기할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통계와 증거원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먼저 통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통계는 통계의 의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통계의 종류가 있고, 여기서 이제 통계의 순서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증거원칙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증거원칙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여기서는 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명리학에서는 7중이나 해서 이제 충이라는 부분들이 충국이라는 게 있는데, 기문학에서 이제 명리학에서 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충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다루고, 그 다음에 충의 종류에 대해서 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통계의 의의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일지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는 불변적인 동치로서 이제 연지, 얼지, 그 다음에 일지, 시지, 그 다음에 춘공, 그 다음에 이제 가변적인 동치로서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제 일지에 동치들이 일지 통계를 통해서 일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걸 보는 것이 이제 우리가 통계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갈 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지 중흥의 홍모수 중흥으로 연결하여 상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행의 기운의 흐름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체에 있는 홍모수의 행로를 말하는 것인데, 오행에 있는 글자 그대로 이렇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항상 오행의 생육지하는 항상 변화하는 특성, 성물적인 특성이 있어서 그걸 하려는 일반적인 원칙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통계의 이제 기본적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비동체와 동지 중에서 통계에 속하지 않은 탈락된 우리가 얘기하면 오행이라고 할 수 있고 육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떤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거는 우선 이제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 둘 다 일단은 비동체나 통계에서 탈락된 것은 일지에 어떤 영향을 하나도 미칠 수가 없어요. 동체라 하더라도. 그게 이제 같은 점이고, 또 같은 점은 또 하나가 뭐가 같냐면은, 유년이 우리가 가변적 동체가 될 때는 예를 들어서 비동체라도 가변적 동체가 되거나, 또 동체에서 탈락된 오행이나 육신도 마찬가지로 동체가 될 때는 유년의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돼서 같이 이렇게 통계에 합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아요. 근데 이제 단 한 가지 틀린 점은 뭐냐면은, 동체는 이제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을 때만, 이제 비동체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을 때만 일지한테 영향을 미치지만은, 통계에서 탈락되는 부분은 대운의 음량이 어찌 오느냐에 따라서 통계가 틀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은 수학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에 따라서 대운에서 어찌 오느냐에 따라서 통계가 이제 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통계를 배우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같이 통계하고 같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천반수와 지반수의 어떤 힘의 비교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천반수는 용이라고 보고, 지반수는 체라고 해서, 천반수는 오명오행의 어떤 기운이라고 본다면은, 그 기운을 담고 있는 그릇이 바로 지반수입니다. 그래서
천반과 집안의 어떤 신명 관계는 1대1로 2로서 집안수가 한 3분의 2 정도 힘이 더 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그러면 통계는 어떤 집안수를 위주로 하냐, 천반수를 위주로 하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요. 첫째는 뭐가 있냐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던 게, 일단 집안수가 우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수고와 단어, 영어에서 수고와 단어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단어는 그냥 단어가 가진 정의나 개념이 있지만은, 속어는 이제 하나, 두세 개씩 이렇게 엮어져-가지고, 하나 새로운 개념과 정의가 늘어지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단어로서 이렇게 연결이 됐다면은, 일단 집안수를 통계의 기본으로 삼는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거로서 연결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수거에서 연결된 것이 천반을 쓰면 천반수를 통계를 하고, 집안수에 쓰면 집안수를 통계하고, 이렇게 한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선명이나 선전이 천반에 있을 때는 천반의 어떤 천반으로서의 통계를 하고, 또 그것이 이제 집안에 있을 때는 집안의 통계하고, 그런 것들이 없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집안수로 이렇게 통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지간 영순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이렇게 공부하시겠지만, 영순이라는 것은 국내에서의 천반과 집안의 어떤 관계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은 홍보스를 통해서 연결 성통해서 하나의 통계로서 통계로 보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통계의 객체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면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그래서 영순위가 이제 우리가 이제 영순위와 1순위, 2순위 이렇게 있는데, 일단 통계는 1순위가 기본 원칙이고, 0순위가 이제 통계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얘는 자충일 때와, 그 다음에 진생일 때는 0순위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1순위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변칙 통계에서의 순위 변경으로 인한 통계할 때는 2순위도 통계의 어떤 주체, 아까 개체라고 했는데 주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주체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지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언상통계라는 것은, 보통 5개의 동체에 기가 상생하여 하를 이루는 것이면, 우리 김문동갑에서는 가장 최대 목표고 가장 중요하게 지급되는 것이 바로 언상통계예요. 성보다는 어찌 보면 더 언상통계가 더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은 이제 우리가에게는 그러면 통계의 종류는 뭐 어떤 것이 있나 한번 이렇게 살펴볼게요. 지금 말씀드린 언상통계라는 것은 운명 관계없이 오행이 예를 들어서 이제 가성이든 진생이든 다 연생으로서 이렇게 다 5개의 오행이 다 통계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원생통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거 아까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은 진생과 가생으로서 이루어지고 그게 없는 이런 통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위각통계라는 것은 원상통계는 이제 단절된 거 없이 이제 다 이루어졌지만은 위각통계는 하나라도 이렇게 거기 있는 경우 있어요. 하나에 있는데 그 2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통계가 이제 이렇게 중간에 단절되는 통계가 이제 우리가 여기는 외곽통계, 정통계 통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변칙 통계인데,
변칙 통기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변칙 통기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순위 변경에 의한 통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가장 빨라요. 그래서 변칙 홍곡수 지수만은 통기가 안 돼서 감수를 통해서 기가 같이 이렇게 통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집안수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집안수로 안 되니까 이제 천만을 끌어다가 이렇게 통기시키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변칙적 통기인데, 변칙적 통기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는 것이, 조건이 따로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순위 변경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리기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상동기, 일각동기, 이제 일명 척대기 동기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변칙동기 이 세 가지만 이렇게 평소에 실무적으로 사용되고, 기호적 통기나 자기적 통기는 이제 약간 학문적으로 이렇게 이제 학문적으로만 이렇게 사용하는 통기라서, 기호적 통기는 원상 통기를 하기 위해서 변칙적 통기, 변칙 통기나 아니면 외곽 통기를 원상 통기화 시키기 위해서 유기상리나 아니면 바탕 오행 등 모든 것을 동원해서 원상 통기화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문적 통기라고 할 수 있고, 자기적 통기는 뭐냐면은 통기가 안 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적 통기는 사실상 예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이 있고, 여기서 이제 하나가 빠졌는데, 이제 우리가 영순위한 통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충되거나 진생일 때, 영순위에 의한 통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게, 통계의 어떤 순서를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통계의 순서 자체가, 우리 이제 나중에 배워야 될 진과 원칙의 순서와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순위상의 순서와 진과 원칙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이 진과 원칙 자체가 사실은 이제 음양 오행의 생각관계에 의한 순서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영순위와 일순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순위와 일순위는 그것도 이제 할 얘기 많아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거는 따로 이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런 편이 있고, 또 이순위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순위 변경에 한해서만 이순위가 통기되고, 보통적 순위 순서는 뭐냐면 1순위가 우선한다. 1순위라는 것은 결국은 집안은 집안대로, 천반은 초반대로 이렇게 순서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가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진가원칙이라고 써있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이제 단순히 진가원칙의 문제가 아니고, 음양오행에 의한 우리가 하는 진생, 가생, 진국, 가국, 이런 순서로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음양오행에 의해서 이렇게 순서가 이루어진다는 거, 이거는 이제 다시 진가원칙에 공부할 때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충국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명리학에서는 7충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자와 오가 있고 사와 해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수화충이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과 신, 그 다음에 유와 묘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고목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진과 솔, 또 충마 이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진술이나 충미를 충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여기 밑에 좀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만은, 진토는 뭐냐면, 오토에서 진은 양돈을 의미하고, 술의 오토는 뭐냐면은,
오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축도 10도가 그 양이고 미가 옴토가 되고 그래서 그 옴과 양이 서로 다 이렇게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제 그 충이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토의 어떤 특수한 성질인데 이것들은 어디에서 적용이 되냐면 우리가 이제 삼령에서 축설미도 이제 삼령이 있는데 거기서도 축설미를 그 삼령에서 김원능갑에서는 삼령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고 그다음에 삼합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게 그 토의 어떤 특수성이 양도 없는 갈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꼭 알아두시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또 이제 병리학하고 틀린 게 뭐냐면은 우리는 가축류와 피축류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화충에는 가축류가 되는 건 뭐냐면 음력으로는 수가 되고 그래서 일수는 칠화를 충하고 그다음에 육수는 이하를 충하고 그래서 수화충이 형성되고 고목충은 고금은 삼목을 충하고 사검은 팔목을 충해서 우리가 여기는 고목충이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 저는 수와 금은 그냥 가축류로서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라에는 하하고 목은 뭐냐면은 피축류로서 작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우리가 김은능갑을 공부하면서 평생 홍국수 김은능갑 공부하는 계속 따라다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 두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어의 ABC와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충의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충의 종류는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5개의 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충이 있는데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한번 이렇게 검토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거충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충이라는 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바탕 오행의 정의도라는 게 있어요. 바탕 오행의 정의도를 그러니까 바탕 오행을 주로 보고 그다음에 홍보수를 이제 개그를 봐서 바탕 오행이 홍보수를 극할 때 이렇게 거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보면은 보면은 여기 금바다잖아요. 금의 바다. 그리고 여기 수의 바다인데 금바닥에 삼목이나 팔목이 있을 때 이때는 거충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는 수바다인데 수에 이하나 칠화가 있을 때는 수화충이 돼서 거충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제 동처, 비동처 이런 거 구분 없이 이렇게 이제 안 쓰는데 원래는 이제 구분이 돼서 이제 실제상에서는 사주로 이렇게 감명할 때는 동춘이 아니냐는 구분을 해서 이제 거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제 동처라는 부분을 생략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자충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자충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충은 우리가 얘기는 국내에서의 천방과 집안의 서로 다 어떤 삼각관계, 삼각제와 관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상과 구는 뭐냐면 구목중이고 팔과 사도 마찬가지 구목중이고 여기도 9와 3은 구목중이고 4와 8은 구목중이고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충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자충에는 천지방 어떤 주객 논리에서의 어떤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게 육신이 있다면 간이나 재에 상관없이 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기 영순위에서의 통계에서의 그거는 뭐냐면은 그 집안이 주가 되고 천반이 객이 돼서 충이 될 때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 부분이 될 때만이 우리가는 그 영순위 통계에 한 자충의 통계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그거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자충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영순위한 충이 그 통계에서 충이 차이가 이제 있다는 거 그거를 이제 지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통계할 때는 자충을 볼 때는 이제 그렇게 본다 하면은 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는 설계 형태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아니 그 설계 아니라 그 죄 형태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충을 당하는 거니까 그 집안이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에는 행간충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 아까는 이제 국내에서 충이라고 하는 이거는 그 궁과 궁의 관계에서 충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거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동처 비동처로 갈라서 이제 구분해야 되는 건데 그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거를 구분을 안 했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7과 열수와 7하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는 그 수화축이 되고 여기서는 4와 8은 뭐냐면 그 저기 가축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9와 3은 뭐냐면은 저기 행간축이 되잖아요. 그죠?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1순위에서의 충이야지 예를 들어서 2순위 층은 성립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1순위는 뭐냐면 천만과 지방 또는 지방과 천만의 충으로서 보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1하고 여기 천반 1하고 지방 7하고 이게 그것은 충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행간충은 뭐냐면은 궁과 궁의 어떤 관계에서 충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행간충의 일종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천방과 지방이 같이 한 궁과 한 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9가 3을 충하고 6이 2를 충하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거는 뭐냐, 하설뼈가 가축류가 성공이가 있고 중공은 다 피축류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고 공격을 당할 때 이때는 공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6하고 2가 여기 이렇게 됐고 9하고 3이 돼서 그래서 이거 같은 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자 비동자 구분 없이 이제 이렇게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호윤은 김은국에서는 공충이 2개가 성립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제 여러분과 말씀드릴 거는 어떤 거냐면은 그다음에 이제 겨충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일수가 7화를 충하고 여기서는 이제 육수가 2화를 충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 어떤 게냐면은 여기 뭐 하설뼈가 여기는 아까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이쪽에는 천반은 진공에서 충을 하고 있고 지반은 태공에서 충을 가중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들 이렇게
가촉류와 피촉류가 교차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교촉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쭉 이렇게 통계돼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는데,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순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1순위에서 이제 통계가 이루어지는 그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0순위 통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충일 때와 중간에 진생이 0순위에서 진생일 때는 1순위보다 우선한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배울 건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2순위가 통계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순위 변경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들과 통계의 어떤 기초를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이제 언론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순위가 있고, 그 다음에 순위 변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0순위와 1순위 관계 있는데, 여기서 이제 0순위와 1순위 관계는 이것도 벌레형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제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통계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언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진과 원칙을 얘기할 때, 진과 원칙의 의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통계에서의 어떤 순서를 얘기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통계를 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진과 원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진생, 진극, 가생, 가극 이런 힘을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생후 진후의 원칙이 이게 해서 진과 원칙이 이렇게 있는 건데,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진생과 가생, 그 다음에 진극과 가극 간에 홍옥수가 가진 실세와 여세가 작용하는 원칙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진과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실세와 여세라는 부분이 이렇게 이제 말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제 실세라는 것은 뭐냐면 홍수가 있는 심 중에서 주력으로 사용되는 심을 우리가 이제 실세라고 하고, 여세라는 것은 이제 쓰고 남을 주잖아요. 그래서 홍수가 가진 심 중에서 실세를 제외한 심을 우리가 이제 여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세와 여세는 여서 얘기하는데, 실세는 우리가 얘기하는 집안수를 실세라고 보고 천마수를 여세라고 이렇게 본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진과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진생과 진국, 가국이 있으면은 진생이 우선하고, 그 다음에 가생과 진국이 있을 때는 진국이 우선하고, 그 다음에 가생과 가국이 있을 때는 가생이 우선하고, 그 다음에 가생과 가국이 있을 때는 가생이 우선하고, 그리고 이제 위에 가극과 1순위 진행이 있으면 순위 변경이 한다. 이게 이제 순위 변경이 하나의 요건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그럼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편은 고려될 사항은 뭐냐면은, 통계 여부의 판단 시 홍수의 왕성을 항상 좀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홍수의 왕성이라는 것은 첫 번째 시간에 일지나 아니면 육신의 기의 세기를 알아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바탕 오행과의 관계, 인하의 관계, 그다음에 얼령과의 관계를 이렇게 봐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오행이나 육신의 관계를 심의 관계를 이렇게 파악해야 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집안은 최고 시세이기 때문에 통기 시에는 1순위 통기 시에는 집안을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1순위 통계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통계를 할 때 항상 끝까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보여나 간이 어디로 가느냐를 꼭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보통 그 책에는 이제 부여와 형용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여 같은 경우에 편인일 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편인이면은 결국은 진생이나 가극이 없어야지만이 일지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진국이 있을 때는 도식이 되고, 또 그 진생이 있을 때는 형한테 가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정관일 때, 정관인데, 예를 들어서 그 인수가 비동체일 때는 그 결국은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일지를 가극하잖아요. 가극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동체의 형이 그 동체라면은 그 진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제한테 가고 정관이 있을 때는 형한테 간다는 거.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꼭 이해. 그러니까 그 통계상에서 결국은 그 일지로 돌아오느냐 아니면 형으로 가느냐 도식되느냐 이것까지 항상 봐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통계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예를 들어 도식될 경우에는 그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도식 때문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 저기 그 쉽게 그 유산을 못 받고 막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회 기부하고 끝나고 막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통계에서는 뭐냐면 다 일지로 오느냐 아니면은 형으로 가느냐 도식되느냐 이거를 항상 봐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어서 이제 재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집안의 통계와 천만의 예를 드는데, 그래서 보면은 8은, 그 다음에 이제 결국 하루가, 모닝인가 하루 가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가생 있고, 여기도 가고 있어서 그냥 가생으로 가고, 여기서는 이제 진생이니까 진생은 이제 바로 가면 되고, 여기서도 이제 구는 오늘 오토는 여기 구구는 뭐냐면은 가생인데, 여기서는 이제 가국이 있으니까는 가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로 가고, 6으로 가고, 다시 이렇게 이제, 6은 다시 목으로 하는데,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일지로 하는 게 아니고, 일지는 뭐냐면 가생이잖아요. 가생으로 하는데 여기 진국이 있으니까는 결국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식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이제 천만 같은 경우는, 육을 찾아서, 육에서 찾으면은 그게 잘 안 돼. 육이 안 천만에 일지가 안 통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일지라는 것은 이 육과 천만의 육과 일지의 육은 천만의 육은 일지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명리학에서 비견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음량이 다른 것은 이제 겁재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천만 동리에 때는 일제에 있는 일제에 있는 천만을 기준해서 통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산목은 결국은 그다음에 이제 칠하러 가야 되는데 칠하러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칠하가 뭐냐면은 칠하러 가야 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오토하고
오토하고 고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토는 가생이고 그 고토는 진행으로 가고 그다음에 육으로 가고 다시 이제 이렇게 통계되는 이런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통계는 게 너무 빨라지 몰라도 이렇게 이제 그 가생과 가극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첫째는 뭐냐면 비동체 때는 예를 들어 다음에 가야 될 것이 비동체이면 그 친생하고 가생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건 이제 항상 염두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가생과 친생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진극도 없고 가극도 없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순위 변경이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진생과 가생이 있을 때는 순위 변경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지방과 홍국수에 관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홍국수는 지방 홍국수가 실세가 되고 천만 홍수 지방 홍수에 대한 여세라고 하는데 여세는 이제 그런 개념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홍옥수 김은능화 말고 일반 김은능화에서는 일간과 일지의 관계를 일지를 보통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내적인 관계, 가족 내 관계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일간을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적 관계로 이렇게 보는 경험 여러분들에서 일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찾아보고 일간에 대해서 보지만은 홍수 기문능합에서는 일간을 어떻게 보냐면 보조적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리 강하더라도 일지를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방 같은 경우는 배우자 관계 등 육친 관계와 사회 관계 인 집안 홍옥수 기준으로 우선 판단하는 후에 집안 홍옥수가 부족하면 천마 홍옥수를 기준으로 보조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순위, 일순위, 이순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서 영순위라는 것은 다른 홍옥수에서 일지공과의 어떤 개념이 비슷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순위는 같은 공내에서의 집안 홍옥수와 첨화 홍옥수의 관계로서 우리가 이제 9개의 궁이 있기 때문에 영순위 관계에서는 9개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근데 이제 9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지궁이겠죠. 일지궁이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이제 동천이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통계에서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제 동준이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판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영순위 관계는, 근데 이제 영순위 관계는 다른 공간의 관계에서는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집안 내에서, 집안 내의 문제로서 이렇게 구환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공과 공 간의 관계에서는 무관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순위에서는 사생활이고 그다음에 가족 관계이면서 부부 관계이고 대내적인 관계이면서 또 사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보통 김은능합에서 일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그대로 이제 영순위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와 똑같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일지궁에서는 영순위도 있고 일순위도 있기 때문에 홍수 기본값에서는 일지궁에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일순위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렸는데 일순위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거냐면은 천반은 천반, 집안은 집안대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1순위라 하는데, 1순위, 집안 1순위는 집안 홍옥수와 집안 홍옥수의 관계를 의미하고, 천만 1순위는 천만 1순위와 천만 홍옥수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지대지, 간대간,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생활이고 공적이고 대적인 관계이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다른 김문갑에서에게는 인간의 어떤 역할하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그래서 이제 홍우수 김문갑에서는 영순위, 일순위가 가지고 있는 개념만 가지고 보면은 일간과 일지 하나가 일간까지 역할을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홍우수 김문갑에서는 일지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안 해요. 그냥 일간을. 그러니까 일간을 예를 들어서 보조적으로만 사용하지, 일간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예를 들어서 힘이 좋다 하더라도, 그냥 일간으로서 그냥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지, 일지를 이렇게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일순위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일순위는 이제 지대지 간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집안 대 천반 내 집안 이렇게 이제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통기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순위병할 때 한해서만 이게 이제 순위병이 변경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진가원칙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진가원칙에는 크게 아까 그때는 음양오행에 의한 원칙으로서 진생, 가급, 아니 진급, 가생, 가급 순서로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지고, 그런 한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순위한 순서에 의해서 두 축으로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 진가원칙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보통 이제 진가원칙이라면은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생, 진국, 가생, 가국의 순서로서만 얘기되어 있는데, 그렇게 통계를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 순위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위상에서의 순서는 어떤 거냐면은 1순위를 기본으로 두고 1순위로 기본을 두고 0순위가 우선할 때가 있을 때는 2순위보다 우선할 때는 0순위 먼저 통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순위에서 이제 비동체일 때는 2순위가 이제 대신할 수 있잖아요. 순위 변경이 요건이 될 때, 그때는 2순위가 이제 된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0순위와 1순위의 관계에서는 요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에 이렇게 이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그건 다음 주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위 변경 요건과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순위 변경이라는 건 한마디로 홍옥수 1순위에서 우선 생각관계를 지나 1순위에서 생각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은 비동처가 되는 거예요. 비동처가 될 때는 진생과 우리가 얘기하는 적이 없잖아요. 그죠? 진생과 가생이 없고, 진국도 이제 없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가구만 있을 때, 이때 순위 변경이 조건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홍수 1순위에서 우선 생각관계에 이르지나 1순위 생각관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다음 조건이 형성되는 천반 홍옥수, 초홍수, 생활관 반대로 첨지반 홍옥수를 생활할 수 있는데 이를 순위병이라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순위가 통계가 된다. 그러니까 못할 경우에는 이순위가 통계가 된다는 게 순위 변경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일순위를 통계를 하다 보니까 통계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순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순위가 통계의 조건이 되니까 이순위로서 통계를 하는 것이 우리가 순위 변경의 통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얘기한 거하고 같은 뜻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첫 번째는 좀 일단 일순위에서 진성제례나 가성제례가 모두 없는 경우에만 성립된다. 이거는 뭐냐면은 바로 다음에 오는 것이 비동체일 경우를 얘기해요. 그죠? 진성제례, 가성제례 없는 것은 그것은 비동체가 있고 또 비동체가 있는데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거기에는 뭐 어떤 게 있냐면은 진국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진국이 있을 때는 순위 변경이 안 되고 진국이 없고 가국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얘는 순위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위 변경의 첫 번째 요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첫 번째는 1순위에서 바로 앞에 오행이 비동체이고 또 진국도 없고 가국만 있을 때 이때는 가국자리만 있는 경우가 해당돼서 순위 변경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순위에 진성제례가 있는데 1순위에 있는 진성제례를 순위 변경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2순위에 있는 가성제례로는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진성제례만 변경한다. 1순위가 동체에 있을 때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동체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는 아무 데나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체만 있으면은 순위 변경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은 뭐냐면은, 1순위 진성제례나 가성제례도 없고, 진국과 가국제례도 없는 경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냐면은, 아까 첫 번째 사례가 비동체이고, 그 다음에도 비동체 때는 지금 얘기는, 우리가 얘기는 진생, 가생, 진국, 가국 자리도 없을 때는 두 개가 적어될 때, 비동체일 때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진생제례가 있으면 진생제례 우선하고, 진생제례가 없을 때, 그러니까 진생제례하고 가성제례하고 같이 동시에 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진생으로 가고, 진생제례가 없고, 가성제례가 있을 때는 가성제례로만 순위 변경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위 변경에는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실 때, 첫째는 바로 앞에 비동처가 하나 있을 때는 진국인가 가국인가 요것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가 같이 비동체일 때는 진생이 있나, 진생이 있으면 진생으로 가고, 진생이 없으면 가생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순위 변경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위 변경한 효원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순위의 생애 연령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생애 연령으로 보지만은 1순위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판단 잘못하면은 2순위가 그러니까 천반이 집안위를 내려온 형태가 되잖아요. 통계상으로는. 근데 이제 이게 1순위화가 되지 않고 이인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역할을 위임을 받은 것 뿐이지 본인이 주체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순위 변경에서 손녀가 예를 들어서 순위 변경이 돼서 2순위에서 1순위로 순위 변경이 되면은 그것이 이제
그걸 하느냐 못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그 생애 연장이라고 하지만은 그 한계는 뭐냐면은, 그래서 얘 1순위가 1,000만원의 1순위로 순위 변경이 된 현은 결국은 간을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은 1,000만원의 어떤 말씀드렸잖아요. 집안은 실세고 1,000만원 여색이기 때문에 그 힘은 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바뀐다고 해서 시세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순위와 2순위 간에는 진가하고 원칙보다는 1순위 생각이 우선한다. 그러므로 1순위 가격이 2순위 진상보다 우선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근데 이게 1순위 가격이 2순위 진상보다 우선한다는 거는 뭐냐면 순위 변경이 안 됐을 때는 그런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순위 변경의 요건이 되면은 당연히 가격이 1순위 가격이 1순위 진상이 우선하여 순위 변경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강의를 마쳤는데, 뭔가 두 번째 강의는 이만 줄이고, 다음 여러분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뵙기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독 누르기 좀 해주시고, 또한 댓글 좀 많이 달아주셨으면 하는 바람 갖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